사실은 뉴스킨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AI일 수도 있고 프리즘 IO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제품들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스캐너 도입을 할 때 이렇게 썼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그 혁명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당신은 돈머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기술이 오면 그걸 본인이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야 저거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되겠는데 라고 설명을 해도 돈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은 그게 돈 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은 굉장히 발전돼 나가는데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떠올리는데 대부분의 80%는 이 질문을 떠올리진 않더라. 그럼 돈 버는 사람이 과학적인 혁명 기술의 부분 안에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사례가 퍼스널 컴퓨터가 이런 컴퓨터를 이제 그 애플의 창업주가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컴퓨터 시설이 무슨 회사의 막 큰 거대한 부분이었는데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투자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투자 설명을 스티븐 잡스가 했는데 거기 개발자하고 스티븐 잡스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 영화에서 발견된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요. This is freedom. This is freedom to create and to do and to build and as artists, as individuals. Look, you're overreacting. Even if you were developing this for freaks like us, and I doubt you are, nobody wants to buy a computer. Nobody. How does somebody know what they want if they've never even seen it?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꽂혔던 거예요.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 그러니까 개발자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사실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편하지 않니?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은 새로 나올 때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모든 물건은 새로 나올 때 그냥 그게 나왔나 보다 하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릴 때 구경꾼이 있고 설계자가 있고 똑같이 뉴스킨을 하시지만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벌고자 어떤 뭐 미팅을 하거나 어떤 시간 투자를 하시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스폰서도 늘 한 얘기가 제가 몇백 명 앉혀놓고 세미나라고 초대를 하면 그분이 나와서 질문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맨 처음에 그 질문을 해요. 여기서 블루다이몬드 손들라고요. 몇 명 안 되죠. 앞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게 몇 명 안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앉아있는 저는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들으신 분이 사실은 피널 가거나 블루다이몬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AI를 말씀드리지만 AI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거 필요하겠는데 혹은 뭐 그렇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 꼭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었던 항저우예요. 항저우는 중국 내에서 IT 그 지역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항저우가 첫 번째로 공항에 들어가면 여권을 안 보여주고 그냥 얼굴 인식으로 통과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이고 전자 그 입국 서류에 대한 것들을 거의 안 쓰죠. 이제 QR로 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가면 거의 QR이나 혹은 안면 인식으로 끝나버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숙소도 있고 계속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아침에 이제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면 이렇게 막 로봇가 걸어다니고 그래서 처음에 찍은 거야. 로봇이다 로봇. 막 이거 중국 애들이 진짜 이렇구나. 얘 개발자고.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이렇게 건물에 다 배치돼 있거든. 소화기가 배치되듯이 얘가 그렇게 딱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찍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스피커가 있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걷는 데 끝났어요. 도로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차가 오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재가 나면 사람이 뛰어들어가거나 소방대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얘네들이 거기서 뭐 탈출하세요, 몇 번 엘리베이터 타세요, 막 이거 계속 지시하대요.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얘 개발자의 생각은 이거 개발이 되면 대박이 나는 게,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소화기 배치되듯이 얘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막 하는데, 그럼 너같이 이렇게 하는 스타트업은 몇 개나 되냐 그랬더니 글쎄 한 1000개는 넘겠죠 이러고 또 자기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위챗을 안 쓰면 거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부인 것처럼 AI를 안 쓰면 전체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5억 명 이상이 AI를 사용을 한대요. 그 인구층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기업의 83%가 업무에 직접적인 어떤 활용들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챗 GPT처럼 생성형 AI만 몇 개가 됐나 작년에 조사하니까 600개가 넘었어요. 그 중에 딥시크라든가 몇 개가 좀 유명해서 우리가 알지, 나머지는 뭐 잘 모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또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음성 지원이 굉장히 잘 돼요. 중국어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정말 뭐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듯이 전체적으로 잘 돼 있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2주 전에 오픈크로우는 에이전트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 오픈크로우가 이제 미국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한국에서 막 진행을 하는데 중국에서 정착이 되고였어요. 중국 정부가 2주 만에 오픈크로나 이걸 통해서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정부 지원금을 줘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냥 지시해서 그냥 그렇게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체 어떤 에이전트 구조가 되는 거죠. 오픈크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크로 안에는 에이전트끼리만 모였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AI끼리 종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미팅하는 앱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비전인데, 그 부분들을 뉴스킨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뉴스킨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지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토요일하고는 다르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3가지 책을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안 읽어보신 거 사셨어요? 네. 네. 혹은 AI도 이렇게 읽게 만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시고, 그 다음에 교본처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읽어보셨을 거고, 솔로프리너는 여기 되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솔로프리너,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솔로프리너 시대예요. 여기 스사님들은 다 뉴스킨의 회원이고 뭐 어떤 그 파트너고 이런 걸 떠나서 다 각자 솔로프리너가 되고요. 저도 솔로프리너가 되고 각자의 사업 안에서. 그럼 솔로프리너가 되려면 듀얼브레인에 있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총괄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를 나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얘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개인이 기업이 되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알게 모르게 모든 직업들이 그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먼 코드의 책을 보면, 인간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인류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다시 구조조정이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부자는 누구,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누구고, 이게 구조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AI 시대에 구조조정이 되면 종속자, 불균형자, 그 다음에 균형자, 그 다음에 경계 파괴자가 돼요. 오늘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3, 4단계에 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종속자는 책에 읽어보시면, AI 기술의 결과물을 질문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먼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거 써야 되는 거네 하고 쓰는 그런 종속자예요. 시킨 대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 불균형자예요. AI의 영역을 한쪽 면만 발달한 사람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의 아는 범위에서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남의 거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균형자예요. AI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인간만의 판단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일, AI가 해줘야 될 일, AI가 해줘야 될 일을 내가 지금 애쓰고 있고 노력한다라면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건데 AI도 그것도 해주겠지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오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능률적으로 이 균형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경계 파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활용을 넘어서 혁신과 창조의 도구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언러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AI가 질주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의 코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가치하고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무기로 삼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럼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책을 많이 읽으신다든가 혹은 사업적으로 어떤 미팅의 모임에서 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미팅을 하거나 이런 쪽에 뭐 한다거나 어떤 노력하는 게 있으세요? 없는 걸로 할게요. 근데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준비한 자하고 준비 못한 자가 구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판교부터 신입사원을 안 뽑잖아요. 네. 올해도 안 뽑아요. 왜 안 뽑냐면 AI가 대신하니까 신입을 일을 가리킬 시간 여유가 없고 전체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대규모 해고 현상은 계속적으로 뉴스거리가 될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그냥 뭐 세미나 할 때도 사용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게 유통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처음에 뉴스킨 할 때 그 얘기를 한 건 그게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뉴스킨도 대단한 일인데 다단계인데 뭐 이게 그렇다기보다 이 일이 유통을 파괴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통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올 때 사실은 뉴스킨을 막 했었던 거거든요. 뉴스거리에서 유통이 이렇게 되라, 진짜 저렇게 되네, 막 이렇게 됐던 부분에 AI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경영진만 빼고 다 나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로봇가 이제 일을 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이 하는 게 그것도 이제 신조어가 됐고 또 익숙한 단어들이 돼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놓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 보조를 넘어서 새로운 경쟁자의 스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애가 33살인데 예전부터 뉴스킨 막 끝날 때부터도 그랬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너의 경쟁 상대는 뭐 로봇 같은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한 건데 지금의 모든 대학교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쟁은 내 동료나 내 선배가 아니라 사실은 AI 에이전트예요. 내 일을 충분히 해내는 그런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런 구조에서 업무 능력이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을 따졌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24시간 365일 전기만 공급을 해주면 계속 막 아무 불만 없이 휴식 시간 가질 필요 없이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들이 있다 보니 그럼 뉴스킨에서 누굴 리크루팅 할 거냐는 거예요. 얘를 리크루팅 해야죠. 이해가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한데 얘를 리크루팅 해야 돼요. 그럼 얘를 리크루팅 해야 되는데 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리크루팅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다루지 못하면 모두 잘 못하는 세상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기능들이 없거나 그런 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유통구조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AI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게 좀 관심이 있어야지 아 그래요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겠군요 라는 부분들이 되고 추후에는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사업을 했을 때 이점이 많고 이해도가 높다 보니 저런 대상자들을 리크루팅 대상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고 동향들이 미국 내에서 이때부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구조들이 아마존도 그렇고 바이든은 중국의 네이버 같은 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상이 그래서 타임즈 표지에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의 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상식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들 막 더 잘 살고 더 부강한 어떤 나라가 되는데 한 개인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라 두 가지죠. 하나는 주도하는 사람하고 구경꾼인데 구경꾼은 뭘 달라고 하냐면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고 생활에 대한 생활비를 회사가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인식하셔야 될 게 조직도가 이미 다시 그려졌어요. 상부에서.
혹은 뉴스킨의 뭐 유타에서는 이미 또 다시 그릴 수도 있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노동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토미바퀴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들,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체 구조들의 어떤 변화가 됐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생성형 AI라는 건 뭐냐면 많은 언어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섞었더니 훨씬 더 얘가 기능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럼 지금의 생성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인간들이 챗GPT에 들어가서 막 뭘 물어보니까 얘는 생성이 더 가속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LMN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폴더로 너네도 써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는 오픈소스를 받아가지고 밑바탕에 깔아놓고 내 걸 얹으면 나도 챗GPT처럼 운영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부는 줘서 돈을 받고 주거나 뭐 이런 형태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GPT-3를 얹어서 내 챗GPT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걸 우리도 같이 쓰는 형태면 내 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없는데, 이 위에다 오픈소스를 받아서 위에다 올려버리니까 내 챗GPT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챗GPT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뭘 요구하는지를 금방 눈치채요. 근데 내가 그냥 물어보면 눈치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내가 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얘는 막 자세히 설명해야지 그걸 구현해 주는데, 내 챗GPT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뉴스킨에 관련된 거 이거였지? 막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아까 오픈크로처럼 진짜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에이전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챗 GPT 그 앱스토어에 그런 내 에이전트를 올려놓자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뉴스킨도 없지만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가 내 거를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올려놓는다는 건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앱이라는 앱스토어는, 지금까지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있죠. 거기에 그런 숫자의 데이터들이 쭉 올라져 있더라.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다운로드하고 내가 설치하고 내가 또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팔아먹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줘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 핸드폰에 막 앱이 쓰지도 않는 앱이 잔뜩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다 쓰는지 모르고 어디서 돈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네들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하루에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느냐가 기업의 가치는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돼서 투자도 받고 사업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없어진 국가는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앱을 안 깔아요. 그리고 현상이 앱을 까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왜 여기다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왜 여기다 내 가입을 해놔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물건 사는데 그 가격에 혹은 더 싸게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쇼청수라고 하는 미니 프로그램, 위챗 미니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식당이든 어디 거지한테 돈을 지불할 때도 그걸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면 모든 것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챗GPT를 내 걸 쓰면 내 챗GPT 안에 핸드폰에 깔렸던 모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혹은 필요 없는 것조차도 900만 개가 이 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팔아먹으려고 내 밑에서 막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다 바뀌다 보니 일론 머스크 핸드폰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오면 앱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화면인 거예요. 전화 통화하거나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앱을 깔 이유도 없고 그 앱스토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서 자기네 앱이 검색이 잘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모든 생성형 AI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 안에 검색이 돼야지만이 모르는 불특정자에서 소비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통 구조가 완전히 게임 체인지어가 되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에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적응도 못한, 잘못하면 적응도 못하고 내 물건이 왜 안 팔리는지, 이게 왜 없어진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윗선의 기업이나 가진 자들은 이미 여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요. 그러면 먼저 준비하는 개인은 뭐냐면 일단 내 비즈니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이나 혹은 개인들하고 내가 합병이 가능한지, B2B나 업무 협약이 가능해서 서로 내 매장에 다른 물건도 좀 갖다 놓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돼 나가는데, 그걸 사실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크로우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뭐 한다가 다 이쪽 구조예요. 이쪽에서 형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뉴스킨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대신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회사도 설명하고 제품도 설명하고 마케팅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서 보너스를 받으려면, 수입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일이 빠르고 하는 것들을 가이드해주는 스폰서 AI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를 왜 듣냐면 이걸 잘 설명하려고 매번 세미나를 들어요. 그리고 와서 왜 스폰서를 만나냐면 도움을 받거나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관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을 서로 빼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설명 잘하고 얘가 더 언어도 잘하고 또 응대도 잘하고 나한테 연결해 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 스폰서나 내 소비자하고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구조만 계속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뉴스킨에 또 뭐가 있어요? 저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걸 내가 공부해서 내 비즈니스 한다는 건 어려워서 저것도 챗GPT나 그 앱이 알아서 설명하면 굉장히 잘하겠죠. 지금 뭐 현상이라든가 어떤 구조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새롭게 접할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접해야 되냐면 순서도 있었어요. 티메일릿을 먼저 접하게 쓰게 하고 뭐 이런 직급도 있고 어느 장소에서 먼저 그걸 선보이거나, 이게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가서 설명해 줘야 되고 분위기 잡으라 그러고 했던 그 마케팅이 이제는 용납이 안 되고 그럴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이 앱에다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얘가 설명을 다 하죠.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얘를 클릭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상품이 어제 업로드 됐는데 설명드릴까요? 라고 얘기해요. 필요 없어 그러면 필요 없는 거고, 근데 뭔데 그러면 얘가 줄줄 막 설명하면서 마치 개발자가 설명하듯이 막 질문이나 상담에 대한 걸 받아가니 스폰서 역할이 붕 떠버리는 거죠. 스폰서도 먼저 들어가서 질문하지 못하거나 먼저 정보를 취하지 못하면 파트너보다도 더 정보가 늦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 신제품에 대한 것도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버그에 대한 걸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연구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해서 진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이 한 30가지의 상품이 있다면 하나하나별로 QR이 있고, 그 QR을 찍으면 예전엔 상세 페이지가 보였는데 이젠 QR을 찍으면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QR을 어떻게 찍냐면 안경을 쓰고 그냥 가서 보고 QR이 찍혀서 뭘 궁금한 게 있으세요? 뭘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귀에서 들리고, 근데 이건 뭐야? 뭐 새로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계속하는. 그럼 그거 하나 주문하려면 얼마나 되는 거야? 어떻게 사야 돼? 어떻게, 뭐 회원 등록은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 거기서 그냥 팔리는데 아무도 몰라요. 서로 귀에다 꽂고 개인 통화하듯이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내 구조 조직 안에서는 이미 숙련돼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속도감 있게 받아들이는 어떤 구조의 조직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논리가 왜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J커브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인류 역사상 J커브를 어떤 문명이 들어와서 한지는 이게 처음이에요. 전기가 들어와도 속도감 있게 해서 몇십 년이 전 세계를 전기라는 이 도구가 퍼졌어요. 그것처럼 시간이 필요했고 준비 과정이 먼저 따라가지 않아도 나중에 그거 알아도 돼 해도 되는 어떤 문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인간의 지식 가치하고 변곡점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넘어가면 인간은 못 따라가요. 내가 따라갈 정보가 있고 따라가려고 해도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변곡점이 사실은 올해예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올해예요. 올해가 되면 구경꾼이 내년에 돼버리거나 설계자가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하루하루가 혹은 내가 어떻게 세상의 어떤 부분을 맞이하고 또 혹은 뉴스킨 비즈니스 통해서 뭘 하고자 할 때 어떤 구조들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진행된 게 올해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변곡점 안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질주하고 인간의 이런 가치 기준에 대한 질주의 폭이 이 갭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갭을 아까 제2곡선은 못 따라가요.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따라가고 좀 공부하면 이 의식을 바꿔서 어느 정도 따라가서 야 맞아 그렇게 된대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뭐 왜 이렇게 되는지 뚝 떨어져 버린 어떤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인간과 기술 발전의 속도를 인간의 의식과 신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두 가지가 폭등하고 폭망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폭락하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제로가 돼요. 지금은 뭐 변호사나 검사나 혹은 뭐 의사나 꼭 의사는 또 기술이기도 하지만 지식이잖아요. 공부 잘했던 사람은 많이 외우고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AI가 다 해주니까 제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지금 순간에 AI를 쓸 줄 알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돈 주고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로가 되면 평준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폭등하는 자산이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될 자산이 있는데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생각해서 어떤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점이 어딜까라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쪽 분야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됐고 네트워크의 특징은 인간관계나 결과적으로 인테크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적인.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내 조직 안에 혹은 내 사업자 중에 낡은 의식에 대한 부분을 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될 사람 리크루팅 대상자한테 낡은 의식을 깨드리는 거예요.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걸 2, 3년 전부터 이 유명한 사람이 계속 강의했어요. 뭐라고 강의했냐면 곧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건데 교육받은 용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려울 것 같지만 교육을 받으면 용기가 생긴다. 제이커브에서도 따라갈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도움을 또 주니까 나한테.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술의 발전에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인정하고 당연히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술이 가져올 도전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서 얻게 되는 용기, 그게 이제 교육받은 용기고요. 오늘 같은 교육을 받았을 때 좀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적인 부분 안에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언러닝이라는 표현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언러닝은 뭔가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인간관계는 우리가 다 알고 익히 여러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인과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한 것들은 사실 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들. 그래서 이 교집합에 나름대로의 어떤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성립된 인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문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여기에 이제 돈 주고 우리가 뭔가를 비즈니스적인 걸 사야 되는 시대가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언러닝이 있고 리러닝이 있고 뉴러닝이 있어요. 언러닝은 진짜 이게 무서운 건데 변곡점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커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폭락하는 지식 이걸 못 고쳐요. 똑똑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지식, 지금 알고 있는 걸 재정비하셔야 된다. 버릴 거 버리고 조금 담을 거 담아서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리러닝,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된다는데 이거 못 버려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고 유통구조 설명에도 총판하는 분 못 버리듯이
지금 AI에 대해 설명을 아는데 다 그래도 살아가겠지 이러고 살아가겠죠. 근데 그 언러닝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쉽죠. 저도 1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고집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데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관심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재정인이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시거나 뭐 할 때 AI 시대가 된다라면 언러닝이라고 하는데 재정비해야 된다, 지식을. 그래야지 변곡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곡점에서 나는 구경꾼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설계를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뉴스킬로 잘 설계해서 이 조직을 내가 탐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저 조직하고 합병을 해야지. 이런 계산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 공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리러닝은 본질을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이 단계가 4주면 돼요. 앱을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미팅 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늘 주의 깊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SNS 마케팅은 안 돼요. 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수익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공부하거나 배우신 걸 활용해서 오프라인에서 리크루팅을 하셔야 돼요. 오늘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예비 사업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오셨으니까 일단은 내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세요. 그래서 와서 들을 거나 그걸 다 재정비해 놓고 이분들을 트레이닝하면 이분들이 신규로 리크루팅할 때 대화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시고 기존에 뉴스키는요 막 이러지 말고 그냥 AI로 몇 가지 단어들을 쓰실 거예요. 제가 출발했던 1995년도는 뉴스킨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얘기했어요. 유통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은행 다니다가 유통하는 사람 이래서 돈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유통이 21세기가 되면 파괴가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의 유통혁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유통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5년, 10년은 필요하지.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근데 AI에 대한 부분은 어설프게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 개 단어를 쓰면 쏙 들어오시겠죠. 지식이 폭락하고 관계가 폭등한다. 그 다음에 J 커브가 있는데 변곡점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 의식하는 그런 주체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AI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장님의 그런 지금 사업을 이렇게 설계하셔야 되고 그 설계하는 걸 제가 찾다 보니까 뉴스킨, 내가 했던 뉴스킨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뉴스킨의 조직을 AI로 진행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리크루팅을 하신 거예요. 애터미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뉴스킨에서 나 같은 거 할 때 상관없어요. 다 누구나 다. 왜? 혹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들어와서 모노폴리 얘기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뉴스킨처럼 강한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그냥 애텀이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AI가 발전과 인간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면 AI는 도구예요. 그렇죠. 많은 일을 얘가 해주긴 하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예요. 그 기술이 발달할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성장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똑같이 쓰시더라도 그 가치가 크시면 큰 일을 이제 이참에 본인 능력 외적으로 크게 하시는 거고 그 가치를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하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면 그냥 그만큼 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의 능력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프리너 시대라는 거고 삼성보다 더 큰 회사가 하나의 기업이 자기 동생하고 둘이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몇천억 부분이 6개월 만에 됐다라는 그 세상인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뉴스킨 안에서 내가 조직을 혹은 내 팀을 만들어갈 때 예전에 그게 몇 년경이었어야라는 평균이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그 평균을 무시해서 내가 몇 달 만에
뭐 피멜리 조직을 만들고 몇 달 만에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얼마나 가치를 크게 하면서 이걸 가져가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논리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걸 다 AI한테 맡기셔야 돼요. 맥락의 시대를 설계하셔야 돼요. 얽히고 설키는 관계의 어떤 설계. 그래서 보험회사를 만났는데 뉴스킨을 안 한대요. 그래도 관계 쌓으셔야 돼요. 왜? 이 조직하고 내가 같이 할 이유가 있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AI 에이전트를 해서 보험을 팔려고 하거나 조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다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솔로프리너가 끝판에 본인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걸 아무튼 만들었다면, 누구는 쿠팡을 만드셨고, 누구는 아마존을 만드셨고, 누구는 그냥 블로그에 그냥 스마트팜처럼 그냥 조그만 하나 물건 파는 하나의 가게 그 에이전트를 만드신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렸던 기술의 수용 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리 어답터의 부분, 이 시대는 안 되고요. 이때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지식을 충분히 공부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직을 왜 만드냐면, 이때 SNS를 엄청나게 공격할 조직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소비자들이 아직 여기를 못 따라왔는데,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뭔지도 모르고 잘 감도 안 와요. 그럼 지금은 오프라인 안에서 준비되는, 그 준비라는 게 막 1년, 2년이 아니에요. 2, 3개월이나 이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 3개월 안에 여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또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조직을 먼저 만들어야지 이걸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맞이해야지 이때 돈 번 사람이, 이때 출발한 사람들은 다 젊은 그런 SNS 아주 좀 규제들이 아마 여기서 돈 벌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그네들을 내 파트너로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놓은 분들이 이때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은퇴도 할 수 있고 여러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누구한테 전달하고 이러면 뭐 40이 넘었든 50이 넘었든 혹은 뭐 80이 넘으시면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라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데, AI 시대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병실에 누워서 이제 말로만 해도 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게 91세 된 분이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 1인 기업화돼서 물건을 막 그 요양원 한 구석이 침대 밑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요양원이니 큰 저택에 여러 간호사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든가,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아주 희한한 뉴스거리들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은 빨리빨리하고 냄비근성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일제시대에 일본 애들이 써놓은 거예요. 우리를 아주 고립을 시켜버리고. 근데 이 근성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는데 이게 AI 시대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너무 그 해석이나 그런 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빨리빨리가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이 인터넷 시대나 그 AI 시대에 무조건 시작해보고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시작해도 크게 뭐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고치는 것도 바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냄비 근성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제가 만들어 드리면 길을 내셔야 돼요. 제가 뭘 만들어냈냐면, 애들 낳으셨잖아요. 이렇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얘를 말을 가리키고 세상 사는 걸 가리키는데 사주면 돼요. 가리켜서 대학생까지 졸업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미팅을 가지면, 얘가 국어를 못하네, 수학은 좀 떨어지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생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거기에 명령어를 다시 추가하면, 다시 얘기하면 밖에 내놔도 마음대로 리크루팅 해오는 에이전트를 내가 갖게 돼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다 보면, 여기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어떤 과정들을 막 가져가시겠죠.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제 팀이라면 이 10분이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몇 사람이 딱 모여서, 오늘은 일주일 동안 제주도 사람들을 공략하자 해서 인스타그램 다 뒤져서 제주도 쪽으로 막 공략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편을 짜가지고 막 앞에서 거기는 막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LA 쪽을 공략하자 해서 LA 쪽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머리를, 혹은 지금도 그런 영업들을 하는 유튜버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쪽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 와이프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서 이제 태릉에 가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대로 해서 못했는데, 늘 얘기하고, 최근에도 어디
필리핀 어디 가는데 그 양궁장이 있더라고요, 리조트에. 아직도 그냥 자세가 이렇게 양궁하서 이게 딱 꺾여지잖아요. 이렇게 딱 할 때. 근데 정확하게 탁탁 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많이 쏘셔야 돼요. AI가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오프라인의 경험이 없으면 내 파트너한테 그 경험을 또 못 내놓으세요. 다 해주진 않아요. 다 해줄 때는 어디냐면 아까 메조리티요. 그때는 젊은 애들이 왜 이게 팔렸는지도 모르게 막 팔릴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젊은 잘할 만한 걔를 내 밑에 배치해 놓고 걔를 트레이닝 할 때예요. 그리고 조금 가르쳐주면 걔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면 젊은 애들이 이 부분이 돼요. 한 발 써서 막 얘기가 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픈 AI 창업주 얘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거 공감해요. AI의 다음 돌파구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날 자꾸 알리지 않으면 얘가 날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나대로 맘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아 쟤는 구경꾼, 아 쟤는 나 쟤 아닌데 설계하는 애야.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라고. 그래서 아까 그 종속관계 직급이 4등급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등급이 되시려면 나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아간다라는 표현들이 뭐냐면 제안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람한테 드리든 누구한테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스캐너 썼을 때 제가 해서 그때는 ARS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명함에다 주면 전화번호를 찍으면 ARS가 나왔었어요. 대본이. 그거를 제가 지금 수준에서 맞췄더니 이게 또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변화도 비즈니스 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